24번 보겠습니다. 일부 초보 연구자들은 잘못되게 믿는다고 합니다. 대절이 목적어고요. 이 잘못되게라는 말이 있네요. 그래서 좋은 가설이란 여기서 원은 앞에 있는 가설을 받고 있는 부정대명사고요. 여기서 대부터 끝까지가 이 원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설이란 옳다는 것이 보장된 가설이다 라고 잘못되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이 우리의 반응 시간을 늦춰줄 것이다 같은 가설들. 그렇죠. 어떤 얼핏 생각했을 때는 이제 내가 세웠던 가설이 들어맞는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나 성공했어, 가설을 내가 맞췄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 2번 문장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however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여기서 6월부터 it까지가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절이고요. know랑 6월 사이에는 대시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가설이 true, 실제이다, 당신이 그것을 테스트하기 전부터 실제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 주절에서 주어는 이 테스팅이라는 동명사네요. 그래서 당신의 가설을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알려주지 않을 거래요. 이렇게 띵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죠. 그래서 새로운 것은 어떠한 것도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라 라고 하고 있냐면, 연구는 be supposed to가 있네요. 그래서 무엇이 될 운명이다, 뭐하기로 되어 있다, 뭐 해야 한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기로 되어 있다, 만들어내야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랍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당신은, 여기 가로칠게요. 그래서 연구자이자 탐험가로서 당신은 need to 할 필요가 있대요. leave 떠날 필요가 있대요. 해안가의 안전함을 떠날 필요가 있대요. 이게 어떤 비유적인 표현인데, 여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연구에서는 정립된 사실, 이 해안가의 안전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험을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리브랑 병렬이고요. 그래서 미개척 경영으로 모험을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이 인용문 보시면 가정법이 쓰였네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알고 있다면 무엇을, 여기서 목적어 what 간접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은 불리지 않을 거래요. 연구라고 불리지 않을 것입니다. 유드닛 그렇죠? 라고 부가의문문도 붙여놨네요. 자, 그래서 만약 당신의 예측인데, 어떤 예측이냐면 what부터 what else까지가 about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간접 의문입니다. 그래서 what will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러한 미개척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관한 당신의 예측이 are wrong, 잘못되었다면 that's okay, 괜찮대요. 네, 아무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허락되어져 있답니다. 투부정사 allow는 오형식일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죠. 이렇게 수동태로 바뀌더라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를 그대로 씁니다. 주격 보호가 된 애초에 목적격 보호였던 그 투부정사.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것이 허락되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베이츠라는 사람이 말했답니다. 연구는 과정이랍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복도를 올라가는 과정이래요. to see, 보기 위해서. 여기서 if절은 명사절이네요. 그래서 그것들이, 여기서 blind는 막다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복도가, 그것이 막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복도를 올라가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것을, 그러니까 이미 정립된 사실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라는 거는 연구로서 어떤 가치도 지니지 못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거를 알아가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니까, 해봤는데 내 가설이 들어맞았다 그러면 오케이, 좋은 거죠.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정립이 되는 거고, 이 베이츠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것처럼 그게
틀렸다, 가설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하게 된다면 여기 틀렸네를 우리가 또 밝혀내게 되는 거니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하게도 과학자들은 종종 학습합니다. 네, 그래서 that부터 turnOut까지가 여기를 꾸며주고 있고, 그리고 those는 앞에 나와 있는 predictions 받고 있고요. 여기 뒤에 있는 do는 이 turnout을 받고 있는 대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turnout은 뭐 밝히다, 밝혀지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언가를 밝히지 않는 그런 예측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대요. 뭐보다는 실제로 밝히는 예측보다는. 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를 생각을 해보시면 연구자들이 이제 초보 연구자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뭔가 보장된 정답이 보장된 그런 연구 주제 가설을 세우기보다는 불확실하더라도 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불확실하더라도 좀 우리가 잘 모르는 미개척 영역을 이렇게 탐험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시면 1번에 연구자들이여 잘못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가 되겠네요. 29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분사 구문으로 시작하고 있는 글이고요. 접속사를 생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조직, 그리고 지도자, 그리고 가족의 요구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대절이 목적어고요. 그래서 독특한 특성들 중에 하나가 포용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답니다. 일단 문법 보시면 이렇게 동사의 줄이 그어져 있으면 많은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동사 자리가 맞는가, 그리고 태가 맞는가, 능동수동, 그리고 시제는 맞는가, 그리고 수는 맞는가, 단수 복수. 이게 좀 명백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를 묻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라도 이제 제 과거 경험상 이게 되게 수를 묻는 문제네, 수 맞네 이러고 넘어갔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답이 없어서 한 번 더 이제 다시 보다 보면 이게 시제, 예를 들면 시제에 관한 문제구나 이렇게 해서 좀 정답을 찾는데 좀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4가지 가능성을 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문제를 보시면 동사 자리는 맞아요. 대절의 동사 자리니까. 그리고 비동사니까 태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시제도 주절의 시제가 현재형이니까 현재형 시제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주어가 one, of, the 복수명사 이렇게 쓰이게 되면 일단은 여기서 일단 핵심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of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와야 된다. 의미상 뭐뭐들 중에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의미의 핵 부분은 뭐뭐들 중에 하나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원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단수 취급을 해야 된다가 핵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3인칭 단수 형태인 is 쓴 거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포용성이 되게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3번 문장. 그래서 포용성은 지지한답니다. 뭘 지지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지지한대요. 그들의 관계로부터. 그죠? 그게 뭐냐면 협력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보시면 what 뒤에 문장에서 want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왔고, 그리고 what 앞에는 선행사 같은 게 보이질 않죠.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은 적절하게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리더들, 그리고 조직, 그리고 가족들은
여전히 사용하고 있답니다. 오래된 패러다임의 언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대요. 여기서 in부터 끝까지, 여기서 others까지가 이 패러다임을 꾸며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in 위치는 뒤에 문장을 보시면 완전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in 위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관계부사 where 정도로 바꿨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한 개인이 하이픈 사이에 있는 그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네요. 일반적으로는 가장 나이가 많거나 가장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혹은 가장 부유한 그런 한 개인이 모든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들의 결정이 지배를 하는 그런 오래된 패러다임의 언어입니다. 의견 교환, 토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포함이 거의 없는 채로 이런 결정이 지배를 하는 그런 오래된 패러다임의 언어를 여전히 쓰고 있대요. 그죠? 많은 대다수의 조직, 가족 리더들이. 그리고 3번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어법. 여기 분사구문이 쓰였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묻는 것 같고요. 배타성을 초래하면서 라는 의미로 현재 분사 쓰이는 거, 능동의 의미로 쓰이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사람은, 여기서 이 사람은 앞에 얘기한 어떤 모든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그죠? 이 사람은 디렉터, 어떤 회사 내 고위 관료, 혹은 CEO, 그리고 혹은 다른 3급 지도자일 수 있대요. 한 조직 내에. 그래서 필요성이 없답니다. 투부정사가 이들을 꾸며주고 있는 형태고 앞에 for 명사는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제시할 필요성이 없대요. 왜냐? 여기서 because절의 주어가 they고 앞에 있는 복수를 보시면 for others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겨지기 때문에 어떻게 inadequate가 사람에 대한 특성을 나타낼 때는 어떤 상황을 처리하기에 부족한 혹은 무능력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좀 무능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보호 자리에 형용사 오는 거 괜찮습니다. 적절해요. 그래서 4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마지막 문장. 자, 그러나 연구들은 보여준답니다. 대절이 목적어고요. 그래서 배타성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비록 천재들과 함께 할지라도 배타성이 as 보입니다. 원급 비교. 그래서 그 사이에 원급이 왔고요. 그래서 포용성만큼이나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연구가 보여주고 있대요. 컴마 위치니까 계속조용법,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들려진다가 되는데 위치 뒤에서 보시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heard라는, 그러니까 hear이라는 삼형식 동사가 수동태로 쓰였고 수동태로 쓰였으면 주어 동사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근데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뒤에 명사가 빠져 있어야 되는데 뒤에 문장이 완전합니다. 주어 동사.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solution 주어가 있고 그리고 develop이라는 삼형식 동사가 역시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다른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대명사인 위치가 아니라 관계부사인 where를 쓰는 게 좀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일단 해석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그러나 연구는 보여줍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비록 천재랑 함께 할지라도 배타성이 포용성만큼이나 효과적이지 않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들어져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where이 가리키고 있는 선행사는 inclusivity예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들려지고 그리고 한 해결책은 콜라보레이션, 어떤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정답은 5번이고 그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 글은 일단 두 가지 개념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포용성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나와 있는 베타성이라는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념을 비교하면서 포용성이 되게 중요한 특성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베타성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지만 이 베타성은 좀 구시대적인 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집단의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포용성이 베타성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이런 낱말 문제 푸실 때는 일단은 그 낱말이 나왔을 때 그 낱말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이게 맞을까 틀릴까를 그 낱말을 보면서 그 문장 안에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좀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면 바로 이거 되게 이상한데? 라는 게 느껴질 거고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은 되는데 그 다음 문장 읽다 보면 아까 그거 좀 잘못된 거였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읽으실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읽힌다면 오케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래서 객관적인 관점은 설명되어진답니다. 네, 존 포드라는 사람의 카메라의 철학에 의해서 설명되어진대요. 그래서 이 포드라는 사람은 여겼답니다. 카메라가 투부정사 하는 것으로. 그리고 병렬이네요. 관객이 또 역시 투부정사 한 것으로 여겼대요. 그래서 카메라는 창문이 되는 것으로 여겼고요. 그리고 관객들이 창문 밖에 있는 것으로 여겼대요. 뷰잉부터는 이 투부정사 안에서 일종의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관객들이 창문 밖에 있는 것으로 여겼답니다. 일단 1번은 말이 되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청받습니다. 투부정사 하는 것으로. 이 ask 같은 경우에는 오형식 문형으로 썼을 때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야 하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수동태가 되면서 주격 보호가 된 보호가 여전히 투부정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바라보도록 요청받는데요.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일종의 가정법인데 이 as if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주어, 과거 동사고는 과거가 있고요.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완료고 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if 가정법에서는 시제가 좀 절대적이잖아요.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을 나타내는데 as if는 좀 상대적인 시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에는 주절의 시제와 일치하는 시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는 주절보다 앞서는 시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they were 가정법 과거를 썼죠. 그래서 주절인 현재 시제와 같은 시점에 있어서의 가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이 멀리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그 행동들을 바라보도록 요구받고요. 그리고 우리는 참여하도록은 요구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창문 바깥에서 우리는 단지 바라보기만 하고 그 행동에 참여하도록 요구받지는 않는데요. 계속 볼게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관점은 채택합니다. 정적인 카메라를 채택을 합니다. 가능한 많이 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창문 효과를 avoid 피하기 위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avoid가 되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창문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정적인 카메라를 가능한 많이 쓸까? 그거보다는 이 창문 효과, 즉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좀 살리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정적인 카메라를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2번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이것은 concentrate 집중한대요. 어디에? 배우들과 그리고 행동에 집중한대요. 뭐 없이 카메라에 이목을 끄는 것 없이 단순히 배우나 배우들의 액션에 집중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카메라는 감정적인 거리를 나타낸대요. 카메라와 대상들 사이에 이 대상은 배우들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카메라는 단순히 seem to 부정사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as possible 가로치시면 캐릭터와 액션이 리코딩의 목적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캐릭터들, 배우들 그리고 행동들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그 카메라는 사용합니다. 네, 자연적이고 그리고 좀 평범한 타입의 카메라 포지셔닝과 카메라 각도를 사용합니다. 이제 그래야 눈에 띄지 않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느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카메라는 커멘트하거나, 그러니까 뭐 논평을 하거나 혹은 해석하지 않는데요. 그 행동을 공동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이 두 개의 동사가. 하지만 단순히 그것을 기록하기만 한대요. 그러면 4번에 interpret 해석하다. 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뛰어넘었는데 3번에 있는 가능한 있는 그대로라는 말도 네, 문맥에 적절해 보입니다.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그 카메라는 그 행동에 뭐 논평을 하거나 해석을 하지 않고 단순히 그것을 기록하기만 한답니다. letting it unfold. 여기서 letting은 분사구문이고요. let이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쓰였죠. 그래서 그것이 그냥 전개되도록 냅두면서 단순히 기록하기만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 활동을 어떤 관점으로부터냐면 좀 비인간적인 되게 냉담한 관찰자의 관점으로부터 행동을 바라본대요. 그죠? 그래서 만약 카메라가 움직인다면 이것은 does so 그렇게 합니다. 이 does so는 moves를 받고 있겠죠. 그래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입니다. calling은 여기서 역시 분사 구문인데 call attention to 하면 주의를 환기시키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그 자신에게 적은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그죠? 적은 주의를 환기를 시켜야 눈에 띄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 읽어본 결과 정답은 2번에 있는 avoid를 뭔가 회피하다라기보다는 어떤 이런 창문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혹은 뭐 강화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가 들어가야 적절해 보이네요. 그리고 지문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 이 존 포드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카메라의 철학, 그래서 카메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객관적 관점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카메라처럼 단순히 이 창문 바깥에서 그냥 그 내부에 있는 인물들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 전혀 뭐 그 배우들에게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고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서 그 배우들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객관적인 관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모든 음악 단체들 중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혹은 훌륭한 음악 단체인, 여기서 콤마는 동격의 콤마고요. 교향악단조차도 inside부터 DNA까지 가로치시면 동사 carry 그리고 목적어가 the legacy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의 DNA 속에 빈칸의 유산을 지니고 있대요. 그죠? 그래서 가장 훌륭한
음악단체인 이 교향악단조차도 이 빈칸의 유산을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내부에 있는 다양한 악기들은 네, 거슬러 올라갈 수 있대요. 이러한 원시적인 기원들로. 그래서 부가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들의 최초의 형태, 이런 악기들의 최초의 형태는 만들어졌대요. 뭘로부터 만들어졌는지 either A or B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 예를 들면 풀, 가죽, 내장, 뼈와 같은 이런 동물들로부터 악기가 만들어졌거나 혹은 무기들. 근데 어떤 무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무기를 꾸며주고 있는 과거 분사이네요. 그래서 bring A under control 하면 무언가를 굴복시키다, 진압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을 굴복시켰던, 진압했던 그런 것에 employ, 사용이 되었던 무기들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막대기라든지 아니면 활 같은 것들. 자,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었는가 투부정사가 이 무언을 꾸며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듣는 것이 음악 그 자체에서 이러한 역사를 듣는 것이 잘못되었는가. 여기서 듣다라는 거는 역사를 실제로 듣다라는 의미보다는 음악을 들으면서 역사를 함께 듣는다, 즉 역사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그 자체에서 그리고 이런 어떤 강력한 공격성 혹은 경외감을 자아내는 강력한 공격성 혹은 경외감을 자아내는 이런 당당함 속에서 이러한 기념비적인 교향곡들의 당당함이나 공격성 안에서 that부터는 역시 교향곡을 꾸며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세계의 좀 주도하고 있는 유명한 오케스트라의 콜 레퍼토아, 어떤 핵심적인 레퍼토리로 남아있는 되게 유명한 것들 많죠. 베토벤이나 이런 유명한 음악가들의 음악 같은 이런 좀 핵심적인 레퍼토리로 남아있는 이런 기념비적인 교향곡들의 강력한 공격성이나 이런 경외감을 자아내는 이런 위풍당당함 속에서 이러한 역사를 함께 듣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이 3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수사 의문문이 쓰여서 잘못되지 않았다, 이런 당연히 그런 게 들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4번 문장 분사구문 listening to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사실 우리 글을 읽는 목적이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글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 이 글을 읽고 있다라면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위대한 음악가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그 어떤 그런 위대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열들은 사실 하나하나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이런 유명한 음악가들을 들으면서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문제를 푸실 때는 이런 사람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나는 쉽게 떠올릴 수 있답니다. 어떤 이미지들을. 어떤 이미지냐면 한 집단의 사람들의 이미지인데요. 스튜어팅은 분사로서 이 Bands of Man을 꾸며주고 있고요. 그래서 동물들을 사냥하기 시작하는 한 집단의 사람들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유징은 분사 구문이네요. 그래서 소리를 사용하면서 뭐로써? 원천으로서 그리고 상징으로서의 어떤 지배의 원천이자 상징으로서 소리를 사용하면서 이 뒤에 있는 컴마는 역시 동격의 컴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적인 힘에 대한 의지의 표현인 이런 지배의 원천이자 상징으로서 소리를 사용하면서 동물들을 사냥하기 시작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의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2번부터 3번, 4번 이 세 문장을 읽어보면서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어떤 동물들을 사냥하고 있는 그리고 그 사냥을 하는 데 있어서 쓰였던 무기나 혹은 동물들의 뼈 같은 것들이 실제로 악기로 만들어졌었다, 제초의 악기로 만들어졌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이런 교양 악단들, 유명한 악단조차도 빈칸의 유산을 지니고 있다라 함은 1번에 있는 헌트, 그죠? 사냥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적절한 정답이 될 것 같고요.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음악 속에 이런 사냥의 어떤 유산, 레거시가 남아 있다라는 내용을 뭐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과거에 이런 식으로 사냥을 했던 모습들을 우리한테 묘사를 해주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